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헤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들 한데 모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199불, 거래소 가격은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하락한 67.4%를 차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의 암호화폐 플랫폼이 있었죠. 페이코인이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웁살라 시큐리티 그리고 레그테크 금융 준법 기업인 옥타솔루션 이 두 회사와 함께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 크립토 AML 프리즘을 도입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찰청이 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많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들을 차단할 것이다. 범죄 소탕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 범죄를 소탕하는 것도 좋은데 다 같이 청원을 넣어가지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좀 강화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조금 빌려와가지고 이 전기의자로 깔끔하게 이렇게 지져버리면은 이 범죄자들이 통구이가 되겠죠. 그래서 통구이가 되기 싫으면은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강제하는 효과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재범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준비한 소식으로 약간 욱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정치 성향이 중립이고요. 그냥 암호화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고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특금법 개정안 안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자격 요건 강화 등의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ISMS 인증과 실명 확인 계좌 등 자격 요건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무슨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할 때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도 암호화폐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업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죠.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까지 각 당의 자존심 들먹이면서 싸우지 말고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금 추세를 따라가긴 하지만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은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변동성, 부정적 이미지, 이것은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격한 규제 등의 문제 때문에 기존 안전자산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그와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비트코인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새로운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총이 정말 작습니다. 한번 크게 된다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비트코인 20%의 채굴률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부 카렐리아 주에 있는 금속 공장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 공장으로 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70%에서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20%를 먹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고 사기라면 러시아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또 하향 조정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소식. 미국 전자선거래 기업 오버스톡의 자체 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가 최근 영국 부동산 업체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6.4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인 리버프라자의 자산 가치와 소유권을 토큰화하는 데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큰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홀드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 및 이자를 주고 있는 플랫폼 크레드가 넷플릭스 인원 출신 언론인 겸 기술 전문가인 클리프 에드워드를 크레드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영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BAT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오스의 블록체인 백과사전인 에브리피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사는 각자의 채널을 활용해서 서로 광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주소창 옆에 사자 머리를 누르셔가지고 광고 차단 기능을 해제해주시면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재단의 찰릴이 그린 코어 개발자들에게 민불원불 개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익명성 기능 때문에 몇몇의 개발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찰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매우 안전하다. 자,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라이트코인의 익명성 기능이 탑재가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 골동품 협회. 한마디로 골동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협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큰 화제가 되었었던 중국 당국의 블록체인 적극 도입 소식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짜오짱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 다른 국가들도 곧이어서 이 블록체인 도입에 힘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지지하거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는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입장은 밝힌 바가 없지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업계 차원의 호재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채굴 기업들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죠.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광저우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매 년마다 2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화제가 됐었던 소식, 우지안의 귀환. 그것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루에 16%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우지안 효과가 엄청나죠? 이 우지안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캐시 해쉬일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우지안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미국 SEC에 비밀리에 IPO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홍콩 상장에 실패를 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이렇게 기술을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쪽에도 이렇게 한번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나안과 비트메인 두 군데가, 이 두 군데의 대형 채굴 업체가 미국에 IPO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요 7개국 G7이죠. 이들과 국제결제은행이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리브라를 염두에 두고 하게 된 말인데요. G7과 국제결제은행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리브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계속해서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의 잠재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구글 검색수가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검색하는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징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아르헨티나에 관해 가지고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이고, 제 입이 붙었네요. 자, 아무튼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9,150불이었는데 아르헨티나로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은 10,000불 이상 정도, 1,400불 정도가량 되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메시 프리미엄 혹은 마라도나 프리미엄, 이 정도 불러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쌀 때 사지 그랬어. 자, 다음은 비트와이즈 부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ETF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비트코인 ETF가 반려되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옆집 개가 짖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강아지의 언어, 개소리가 아닌가. 농담이고요.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는 2019년 말 그리고 CME는 2020년 1분기에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또 발표를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는 이 벡트가 어떤 상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질세라 CME도 약간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벡트의 옵션 상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옵션 계약과 비슷하고 트레이더들이 현물 가격이나 선물 포지션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딱 여기까지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발 CME는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망하면서 비트맥스도 같이 데리고 가면 정말 좋겠죠. 자, 그 다음엔 크라켄의 임원 사업개발 디렉터 댄 헬드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장기적 가격 상승 추세를 위한 완벽한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중앙은행들은 현재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역사상 가장 큰 상황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톰리, 정말 정겹습니다. 옆집 사는 이렇게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톰리인데요. 그는 최근에 중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불마켓이 재개될 것이다. 지난 며칠간 중국의 친블록체인 정책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 S&P 지수 사상치 최고 기록 갱신 등은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다. 특히 S&P 500 지수 덕분에 비트코인은 불마켓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응원은 감사하지만 이 톰리가 말하면은 10번에 9번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번이 그 10번 중에 한 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바이어 피로 신호가 목격되면서 $9,000 아래로의 후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삼각 수렴에 유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지지선은 $8,820, 그리고 그 밑으로는 $8,474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삼각 수렴을 위로 뚫는다 그러면은 $10,0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의 남자다운 비트코인입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들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면서 또 다른 이런 분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브에 의하면 이동평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신호는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0년 5월까지 $7,500에서 $10,000 사이의 범위에서 이 비트코인이 거래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9,600 저항선보다 높게 치솟는다면 잠재적으로 $10,000 수준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8,70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강세 시나리오는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토시 플리퍼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4시간 차트가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시사하는 강세 페넌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가즈아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삼각 수렴이 보여지고 있고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익명의 트레이더가 말한 16,000불 성취하기까지 약 24시간 정도가 남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좀 가능성이 없죠.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 세력들 중에 낭만을 아는 세력들이 있다라면은 기적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긴 하지만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를 저는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들려드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하도록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께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